네, 유튜브에서 이노겸 TV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 면접 멘토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별 면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면접 방식이죠. 자, 개별 면접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접관 3, 4명에 수험생 1명이 들어가서 면접관들이 돌아가면서 압박 질문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개별 면접은 집단 면접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지방경찰청에 따라서 개별 면접을 먼저 하고 집단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칙은 없다. 자, 개별 면접의 전체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면접관 구성은 집단 면접과 동일합니다. 내부위원 2사람,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이 된다. 질문의 방식은 인성, 도덕성, 준법 정신, 청렴성, 지역간, 발전 가능성, 저희 적응력 이런 걸 묻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철학적인 개념이요. 이거를 질문을 바로 준법적이 얼마냐, 청렴성이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않고 다른 어떤 변형된 어떤 우회적으로 묻는다 보시면 되겠고, 자, 신청 면접 대상자에게는 해당 여부 자료를 제공한다. 즉 전과라든가 생활기록부라든가 신용자료라든가 정보관의 신원진 조사서 이런 것들을 면접관에 다 제공합니다. 1단계 면접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는데 2단계 면접에서는 면접관에게 모든 자료가, 여러분의 모든 자료가 제공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평가 방식은 1단계 면접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면접관 준 점수를 전부 합쳐서 면접관 숫자로 나눈 다음에 소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소요시간은 5 내지 7분인데 현재는 지방경찰청에 어떤 경우에는 7분 알람을 설정해서 7분이 지나면 알람이 작동하게 됐어요. 빨리빨리 면접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 내지 7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주요 질문 살펴볼까요? 인생 면접 주요 질문. 자,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 희망 부서, 경찰에 꼭 해야 될 이유,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등 60여 가지 질문을 짧게 진행합니다. 자, 이 질문은 제가 빼보니까 한 63가지 정도 되는데 거의 이 범주 안에서 95%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 면접은 이 질문만 제대로 준비하면 오히려 답변하기가 실무 면접, 집단 면접보다 수월합니다. 자, 나중에 60가지 질문이 뭔가는 다시 공부할 기간이 있을 겁니다. 시기가 있을 거예요. 자, 답변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1번, 자신만의 경험에 입각해서 충분히 준비한 후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답변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명히 드러낼 것인가? 어렵죠. 경험에 입각해서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자, PC방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주었다면 당연히 이런 경우는 PC방 사장한테 주거나 아니면 경찰서 갖다 주거나 발서 갖다 줘야 되겠죠? 자,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를 너무 인정이 없는 분위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전체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했다고 판단된다. 이런 답을 해야 하면 여러분, 김영란법은 청렴성에 관계된 법이죠. 청렴을 굉장히 중시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준법 정신을 몇 점 했을 때 저는 95점입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은 융통성이 없게 느껴지기 좋지 않고 7점이다, 6점이다. 그건 너무 낮아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저렇게 준법적이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한 80점에서 90점 정도가 적합하다. 자, 경찰은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고 근무도 불규칙하며 위험성도 많이 따른데 굳이 경찰을 네가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이유로 경찰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뚜렷한 어떤 경찰 공직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이유를 잘 설명해야만 공직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직업관, 공직관에. 자, 마지막. 지금은 개인의 능력이나 창의성이 중시되는 사회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이나 창의성이 중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경찰도 개인의 능력이나 창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팀을 이뤄서 일을 할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개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압박침을 들었었죠.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개인의 능력이나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경찰은 집단으로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 나는 팀워크를 이뤄서 어떤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준 것이 여기에 가장 좋은 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임팩트 있는 경험이나 사건을 말해라. 즉 필살기를 준비해라. 자, 임팩트 있는 경험 필살기 뭔가 볼까요? 자, 저는 세빙선을 타고 북극의 아르바이트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임팩트하죠. 1600명이 참여한 삼척 바다 마라톤 대회에서 남녀 통틀어서 저는 2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실제 누가 한 겁니다. 여자입니다.
세력에서 49점 받은 여학생이에요. 자, 이런 걸 얘기하면 당연히 면접관이 이번에 체력 몇 점 받았냐? 어떻게 그렇게 체력이 세냐? 물어보겠죠. 25일간 국토대장정을 했다. 굉장합니다. 그럼 거기서 뭘 얻었냐? 교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새벽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달 만에 체중이 16kg나 빠졌다. 그럼 얼마나 새벽 시간 아르바이트가 힘드냐? 그걸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게 임팩트한 경험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인내심이 있는가? 그죠? 어떤 경험을 했는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체력이 강한가 안 한가를 간접적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 식으로 답을 해라. 자, 스토리텔링은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 경험들을 재미나게 리얼하게 얘기하는 걸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스토리텔링은 중요한 기법이 스타 기법이 있어요. 자, 스타 기법 예를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학교 축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공연 홍보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커플 사진을 저렴하게 찍어주고 그 사진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공연 입장권을 할인해 줬더니 수익이 120%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홍보 능력을 친구들도 인정받았는데 저의 이러한 어떤 홍보 능력이 귀사의 기업의 이익 성장에 작은 기여를 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자, 그러면 스토리는 스타죠. 스타.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에서 저는 어떤 일을 맡아서 태스크입니다. 액션 또는 애티튜드. 거기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다. 사진을 찍어주고 입장권을 줬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그래서 이것이 스타 기법이에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이런 스타 기법을 이용해서 주로 쓰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뭐 자기소개를 한다, 뭐 지원 동의를 쓴다 하면 이런 스타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네 번째는 두 갈식으로 답해라. 두 갈식으로 답해라. 자, 예를 볼까요? 두 갈식. 본인이 꼭 경찰관이 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이럴 때 저는 경찰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국민의 생명, 신체를 직접 보호하는 일을 하므로 남다른 신체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가지 답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게 두 가지 답변이에요. 그 이후에 이유를 대는 거예요. 저는 학교들 총 6년 해왔고 최근에는 상대를 다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주짓수를 1년 정도 수련해왔습니다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두 가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학교를 얼마 해오고 뭐 주짓수를 해오고 이래 왔기 때문에 저는 남다른 신체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된다. 결론을 항상 먼저 말하는 것을 경찰 면접관들은 원한다. 두 가지식으로 답을 해라. 자, 다섯 번째, 고뇌가 가득 담긴 표정과 말투로 답해라. 자, 고뇌입니다. 고뇌. 고뇌해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 음주 단속 중에 상사나 동료, 친구, 부모가 음주운전 의심이 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한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사든 동료든 뭐 관계없이 무조건 바로 단속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걸렸는데, 아버지 걸렸는데, 상사가 동료가 걸렸는데, 조직에 채면 부모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단속한다. 이렇게 하면 압박을 할 수 있어요. 만일에 네 아버지가 택시 기사다. 택시에서 택시 운전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 정도 형편이 어렵다면 네 그래도 단속하겠는가? 이렇게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면접관이 이 문제 질문에 답을 모르는 거 아니죠? 고뇌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저는 일단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생겼는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답을 이어가야 돼요. 이 마찬가지로 동료 부정을 우연히 알았다. 그러면 부정한 행위, 범법행위한 건 당연히 경찰관으로서 입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건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때문에 입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입건하겠습니다. 또는 고발하겠습니다. 또는 청문감사실에 바로 제보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동료 부정을 봤을 때 저 친구가 왜 저런 부정행위를 저질렀을까? 내가 저 친구의 부정을 어떻게 원사복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뇌를 하는 듯한 뉘앙스의 답을 하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뇌를 해봐야 된다. 여섯 번째, 답변의 방향을 잘 잡아라. 자, 방향이 중요한 답이 있어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수가 있죠? 엉뚱한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상사가 위협부당한 지시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하겠죠. 위협부당한 지시는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답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자, 마찬가지 순찰차에서 졸거나 자는 경찰관을 봤다. 여러분이 답을 이건 세금 도둑놈 아닙니까? 순찰 자면 됩니까? 근무 열심히 해야지. 그럼 당연히 적발해가 징계명이든가 하여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한다면 면접관이 좋게 보겠냐 이 말이죠. 그 면접관 중에는 과거에 순경 경장 경사실에 순찰차에서 졸거나 자는 경찰관도 면접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질문은 상사가 유부당식을 했다면 적어도 이 유부당식을 이행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상사의 입장을 약간 배려한 듯한 뉘앙스의 답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순찰차에서 졸거나 자는 경찰을 봤다면 오죽 피곤하면, 얼마나 피곤하면, 아니면 어쩌게 그 팀장이 경찰관이 동료가 무슨 힘든 일이 있었길래 졸거나 잘까? 아니면 그 경찰관이 얼마나 어려우니까 힘들었으니까 졸거나 잘까? 약간 이해하는 뉘앙스의 답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원론적인 답이 들어가야 좋은 답이라는 뜻입니다. 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결론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영탁, 이찬은 엄청나게 준비하죠. 노래를 100곡 100번 20번 연습하죠. 그렇게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감정까지도 노래에 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면접 60여가지 질문은 여러분 고뇌해야 됩니다. 머리 싸매고 고뇌하고 또 고뇌하고 또 써보고 외우고 또 외우고 마침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작성해보고 연습해야만, 애국가 볼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음정 박자처럼 막 나오죠. 그거하고 똑같은 정도로 여러분 연습하면 인생 면접은 충분히 잘 답변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인생 면접 이걸로 마치고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